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자존감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이나 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불안을 해결하고 극복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고군분투해왔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뭐 사실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요즘에 뭐 아이들 책가방에 이렇게 키링 달고 다니는 거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불안을 계속 이런 식으로 키링 달고 다니듯이 불안을 나는 데리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대 때 제가 그 자존감에 가장 많이 압도되었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또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지금 7살이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가 항상 이렇게 뭔가 자신감에 차 있어요. 나는 다 잘해. 나는 다 잘 알아. 그러니까 뭐 지진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저는 신기하잖아요. 어린애가 이제 안 쓸 법한 단어를 이제 쓸 때마다 그런 거 어디서 배워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다 알아.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를 할 때 아직 제 눈에는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유빈아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러면 나는 다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항상 뭔가 겁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고 뭐 불안하고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뭐 기질적인 면도 크고 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너무 그 자신감에 넘쳐 있는, 자기가 다 알고 있고 다 잘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아이도 경험치가 쌓일수록 좌절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겸손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아상을 수정해 나가겠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 어린 나이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그 무지함과 기질적으로 좀 자신감이 좀 높은 면, 그런 자기 자신이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는 불안감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이 아이한테는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되게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나는 뭐 아는 것도 많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뭐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고, 불안이라는 거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긴 하지만, 내가 나를 뭐든지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사는 게 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뭐 예측 불가능하고 이 통제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좀 못 믿었다. 그러면은 그 매일매일이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이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나에 대한 생각인 거죠. 자존감은 사실 어떤 가치 평가가 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괜찮다고 여기는가 라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뭐 자아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서 가지고 있는 감각, 이런 것이 불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불안감이 높다면 나를 정의 내리는 말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 단어가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판단과 평가를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나에 대한 그 자아 개념이 좀 어린 시절부터 온 경우도 많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변 사람으로 들었던 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저는 그 아이한테 어떤 표현을 할 때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어렸을 때 들었던 몇 가지 단어가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칠칠 맞은, 그리고 헛똑똑이, 이 두 가지가 좀 그 큰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말에 평생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할 때마다 제가 좀 작은 실수를 할 때 그래 나 정말 칠칠 맞지,
아니면 잘하고 싶지만 조금 자신감이 없을 때 나는 진짜 헛똑똑이가 아닐까? 뭐 이렇게 내가 유튜브를 찍거나 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할 때도 나는 사실은 되게 헛똑똑인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게 맞을까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연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뇌리에 꽂혔던 거죠. 그래서 뭔가 나는 항상 조심성이 없는 것만 같고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뭔가 때로 너무 멍청한 것 같고 이제는 알죠. 그런 생각은 잠깐 그냥 떠오르는 것일 뿐 내가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된다는 걸 지금은 알지만 이 생각을 믿지 않는 법을 모른다면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저 자신을 나는 정말 멍청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항상 칠칠 맞고 부주의하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완전히 그냥 딱 정의 내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신껏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뭐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그런 가혹한 평가는 항상 저랑 붙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렸을 때 가장 이제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나에 대한 개념이 막 생성되어 가고 있을 때 나에 대해 반복적으로 들은 평가 이런 거는 좀 평생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를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말할 때 되게 조심을 하게 돼요. 아이가 많이 털털하고 이제 터프한 편인데 그러니까 막 꼼꼼하거나 엄청 조심성 있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먹을 때 많이 흘리고 이렇게 묻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1년 뒤면은 학교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흘리고 묻혀서 어떡하지? 이렇게 속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입 밖으로는,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 라거나, 왜 이렇게 칠칠맞게 흘려? 이런 말을 이제 최대한 이제 자제하고, 그 대신 너 이제 안 흘리고 먹을 수 있어. 언니잖아. 멋진 언니처럼 먹을 수 있어. 조금만 조심하면 돼. 뭐 원래 잘해. 암시를 거는 겁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안 흘릴 수 있다. 너는 더 이제 꼼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맞아.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겠죠. 결국엔 저는 내가 하는 말로, 저는 결국 타인이잖아요. 엄마이긴 하지만 타인이죠. 내가 하는 말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정의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아직은 가까운 이제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아상을 이제 형성해 가겠지만, 이제 이미 다 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아상이라는 게 뭐 사실 진짜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어떤 눈으로 나를 보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혐오나 자기 비난이 깔려 있다면 내가 뭘 해도 이뻐 보이지 않죠. 작은 실수도 아주 커 보이고 작은 결함도 아주 큰 문제로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눈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나한테 사랑에 푹 빠져버린 사람이 보는 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막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뭐 실수나 단점은 보이지 않고 혹은 뭐 실수나 단점이 있더라도 그게 아주 좋게 해석되어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본다면 어떻겠어요? 뭐 멍청한 게 아니라 백치미가 있네. 인간적이기까지 하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칠칠맞네가 아니라 너무 귀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이쁜 시선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좀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되어 있겠죠. 나 자신을 함부로 정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죠.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날카로운 눈, 아주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나의 장점이나 뭐 나의 이제 강점 이런 것들을 좀 보려 하지 않고 문제 삼을 만한 것에 계속 포커스를 둬서
그 문제 있는 사람으로만 단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나는 문제가 많고 결함이 많으니까 이 살아가는데 단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나는 이런 강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지.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부족한 면이긴 하지만 나는 계속 노력하고 있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너무 나를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좋은 점은 다 이렇게 묻어놓고 문제거리만 계속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불안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불안감에 압도되어 있고 불안감이 나에게 벅차게 느껴진다면 한번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점검해보자. 내가 나를 표현하는 단어, 이런 거를 좀 조심해서 쓰면서 차라리 정의 내리지 않고 그 가능성의 영역으로 둘 필요도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계속 나 자신의 감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평소에 쓰던 나 자신에 대한 표현과 달리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뭐든지 잘 할 수 있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항상 뭔가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의 표현을 붙여보는 거예요. 뭐 나는 자존감이 높아. 나는 씩씩해. 나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 나는 부지런해. 나는 매력 있어. 이런 표현들을 그냥 냅다 쓰면서 그거를 그냥 계속 곱씹는 거예요. 제가 제 딸아이한테 이렇게 암시를 거는 것처럼 너는 다 잘할 수 있다. 너는 건강하다. 너는 씩씩하다. 너는 최고다. 너는 멋지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을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정도 썼을 때 그 기분의 차이 또 한번 알아차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좀 흥미로운 얘기로 불안감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다스리면서 살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